저희 둘이 일단은 알고 있으려고 한 번도 이분들을 그냥 듣기만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만지면 데이터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만져야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일단 설명은 드리긴 하겠는데 어차피 이제 구역은 이곳이 전실, 예냉실, 갈비, 지육, 해동, 반제품, 매포장, 출고,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 보면 후덜 판넬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현장에 낮게 설치되어 있지만 그건 만지시면 안 돼요. 거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밑에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밑에 부분은 에이스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후 관리할 때 사무실에 안 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주 메인 자체는 거기가 메인이에요, 솔직히. 거기서 오프가 돼 있으면 아무리 여기서 작동을 하더라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정지를 했다. 오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컴퓨터에는 표시가 안 나요. 현장에 꺼졌다는 표시는 안 나요. 꺼졌다는 표시가 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제 고온 알람이라고 세팅되어 있는 온도보다 한 10도 정도 올라갔을 때, 13도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알람이 뜨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높여놓은 이유는 냉장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심해 여름에 같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10도 정도를 해놨고 또 요게 그 재상 보시면 재상 주기가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6번 들어가는데요. 요 재상이 30분 정도 최대 재상을 하기 때문에 1시에 스타트가 되면 1시 반에 끝나요. 끝나고 나서 50분 동안 이 기계가 가동이 된 상태에서 온도가 설정치 이상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알람이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냉동기가 꺼져서 가동이 안 돼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에 알람 발생하나. 두 번째는 재상이 끝나고 50분이 지난 경우에도 온도가 안 떨어지면 이제 10도 편차가 유지가 되면 알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상 가동으로 나와도 현장에 끄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오프로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오프는 절대 건들지 않는 걸로. 네.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은 저희 AS 할 때만 쓰시는 거고 아예 안 만드신다고 저희가 안 건드리기 네, 안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데이터 상태는 이 그래프를 보면 정확히 나와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꺼져 있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이 상태에는 재상주기 빼고는 온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을 많이 열어놨다든가 이럴 경우에 지옥을 한채 네, 그럴 때에서 이제 온도가 안 나오는 거고 요건 정상적으로 지금 물이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요 부분은 뭐 한 달도 볼 수 있고 뭐 1년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 데이터도 다 볼 수 있고. 근데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그 온도 스토리가 나오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값을 넣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다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절대 만지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메인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원산 들어가고 다시 설정하면 상세 운전용도로 가시고 뭐 안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순번에 의해서 요 그 장비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로 이렇게 넘겼어도 되는데 보통은 뭐 복잡하시면 이 상태에서 나 직관적으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뭐 예냉실을 끄고 싶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하셔서 하면 꺼져요 이렇게
이게 전체 정지가 된 거예요. 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나네. 보라 그죠? 보라색 얕은 보라색 계량도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전체 정지. 요거 아까 요거는 운전 상태 정상 하는 거고요. 이렇게 노란 거 지금 이 노란 거는 재상 타임이에요. 보시면 재상 중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시간이 2시이기 때문에 재상이 들어가는 거고 재상이 지금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 재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면 이제 알람이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차단기를 끄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알람이 떠요. 알람이 뜨면 알람이 뜨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것 때문에 이 부분 나타날 수 있고요. 알람이 뜨면 여기에 창에 알람 발상 이력이 떠요. 나중에 이렇게 해주고 알람이 지금 이렇게 해도 알람 경보 이력이 있는데 지금 경보가 뜨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면 경보 이력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24년 12월 달에 알람 리스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인명 가칭 구조, 스위치 정지, 통신 유절, 스위치 정지, 고온 알람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이제 고온 알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켰을 때 온도가 처음에 했을 때 스트레스를 높았을 때나 이럴 때 알람 뜨는 그런 개념. 스위치 전기는 꺼놨을 때 밑에서 스위치를 꺼놨을 때 이때는 스위치를 꺼놓으신 거예요. 냉동 1, 2번. 요거는 12월 4일날 꺼놨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점검할 때 제가 꺼가지고 그런 거고 통신 두절도 저희가 점검하려고 4일날 점검 때 한 거고 이때는 처음 스타트 할 때 온도 높아 있을 때 그때 공간을 발생할 수 있던 거고 인명 가칭 구조는 현장에 그 냉동 창고 안에 시장 버튼을 누르셨을 때 들어가서 오른쪽. 네, 그 누르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알람이겠죠. 이런 개념으로 이력이 나와요. 이제 달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이렇게 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때, 시운전하고 테스트할 때 뜨는 거니까 다 기록이 남거든요. 10월 달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력이 나오니까 모든 데이터 이상 유무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기만 해도 원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 시간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별로 설정값이 있고 지금 세팅된 가압이 있고 이제 그 시간대 이게 정시에 다 기록이 되는데요. 그때의 온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20도가 찍힐 수도 있고 19.7도가 찍힐 수도 있어요. 그 상태 그 시간 기록할 때의 현재 온도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이게 낮아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재상이 들어갔다든가 왜냐면 재상 시간도 정시에 딱 들어가야 될까 재상 얘가 인지할 때 재상 시간 때 인지를 하면 온도가 좀 이렇게 평소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가동 상태일 때는 측정 온도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 없고 여기 설정값이 13도인데 0.8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부하고 가 있기 때문에 그죠. 현재 온도가 낮아서 설정값보다는 낮게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거의 안 들어가요. 13도에 맞춰서 가동을 하더라도 거의 안 들어가죠. 그냥 굳이 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추울 때는 여름에만 네. 그렇다 보시면 되고 이제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포장실도 외포장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온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가동이 안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추울 때하고 더울 때 가동될 때 온도차가 있을 거예요. 수축기 냉각기에 눌리고 하면 좀 여유 있으니까 더 넣어가지고 마스크하는 거 가동 안 할 때는 좀 낮아지고 그런 부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지읒 가공실하고 가공량은 무조건 두셔야 돼요. 온도 높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장실, 취고전실 같은 경우에는 온도대가 이제 이 세팅대보다는 낮으실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매일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18일, 17일, 이렇게 프리뷰 누르면 이렇게 기운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가동한 날부터 계속 이 지난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도 할 수 있고, 이 엑셀을 전환시킬 수 있는데, 여기다 프로그램에 엑셀을, 저희가 엑셀은 못 깔아요. 정품 하셔가지고 깔아 놓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하면 이제 엑셀을 바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바꾸면 이제 조정을 가능해요. 수법인데 수정 같은 거가 가능해요. 그거 원하시면은 엑셀 까시면 되고요. 나는 FM대로 관리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엑셀을 까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예능실, 이제 요건 이제 다시 바뀌해야죠. 그럴 경우에는 이 복귀 버튼만 2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 어차피 작동하실 때는 요거하고 요거 2개만 만지셔야 되고요. 이 밑에 거는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 수동제 생활 2번 클릭하면 요 정해져 있는 시간 이외에 강제로 내가 계산을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얼음이 많이 뒤에 얼었다든가 그래서 녹여야 되기 때문에 쓰시는데, 이게 초창기에 적성이 됐을 때는 이걸 넣게 되면 바로 녹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장기간 여름 같은데 적성이 많이 된 거 모르고 많이 얼었다, 그럴 경우에는 물. 이게 물로 녹이면 바로 좋아요. 워터리 같은 데에서 호수 물, 찬물이라도 이게 뿌리면 금방 녹아요. 이게 한번 적성이 됐으면 그게 훨씬 나아요. 그 기회를 끊으시고 녹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수정 대상 됐는데, 거의 이거는 이제 AS 할 때나 이럴 때 저희가 하면 되죠. 네. 거의 안 만지시고 이것만.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온도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설정 온도를 치시는 창이 나와요. 만약 제가 여기를 4도, 5도로 쓰고 싶다. 그럼 5도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5도가 바뀌어요. 그럼 꺼지죠.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요. 아니죠. 세팅치 5도니까 이게 5도가 되면 기계는 멈춰요. 그리고 편차가 1도잖아요. 네. 그러면 6도, 5도에서 쭉 올라가서 한 6도, 6.1도가 되면, 6도나 6.1도가 되면 돌아요. 가동이 돼요. 떨어뜨리죠. 5도까지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게 5도가 되면 멈춰요. 그럼 테스트 해드릴게요. 이도 해볼게요. 이도 지금 3도 네, 돌죠. 네. 그러니까 1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3.1도가 되니까, 아까 3도일 때 안 돌죠. 그러니까 1도 이상이 돼야 보니까 이게 돌면, 이따 보시면 이 제어 온도가 가동이 돼서 2도가 되면 멈출 거예요. 이제 빨리 떨어뜨리려면 이게 정지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돼 있는. 이거 보시면 금방 떨어질 거예요. 이거 떨어지는 거 보시면, 제 온도가 이게 떨어지면, 이 재상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떨어지거든요.
2도 됐잖아요. 2.7도 이쯤 있거든요. 그러니까 꺼진 거죠. 세팅기보다 떨어지는 거 꺼진 거고, 이것도 보시면 냉각성이 됐잖아요. 2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꺼진 거예요. 근데 딱 2도 돼도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점점. 남아있던 냉기가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낮게 하면 1도대로, 뭐 1도 하면 0도대로 이게 가서 많이 얼음 느낌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3도로, 원하시는 3도로 바꾸려면 한번 치시고 엔터. 이걸 다시 해서 이것도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제 법정 온도대가 있다 보니까 세팅을 하시는데, 많이 얼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식은. 네. 그러면 높게 쓰게 되면 회사 그 기준치에 위배가 된다고 하신다고 하면 편법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를 해 놓으시고, 내가 높게 쓰고 싶다고 하면, 높게 쓰고 있다면, 여기 뭐 보정값이나 이런 컴퓨터에서 보정값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는 5도인데, 이 데이터상은 뭐 3도가 되게끔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냥 편법이에요. 남이 현장에서 실제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기록기만 준다고 하면 그 편법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 보정값을 2도로 하면 2도가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준할게요. 마이너스 20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마이너스 한 18도까지만 하고 싶다 하면, 네. 요 보정값 마이너스 2를 두면, 네. 실제로 마이너스 18도에서 기를 멈추고, 네. 기록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0도가 되는 ES.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고민해 쓰는 게 보세요. 좋죠. 네?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예, 예. 그런 개념을 보시고, 이제 지금 보시면 온도가 떨어지면 얘는 돌고, 이거는 이제 24시간 돌아요. 온도가 떨어져서 내가 정지가 됐는데도 여기에 이제 미니스프가 계속 가동되는 부분에 표시가 돼요. 근데 요거는 온도가 떨어졌는데 내가 정지가 됐는데 안 돌죠. 요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요 냉동 같은 경우에는 요 면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도 있다 보니까 요 바람 요 부분이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멈춰 있으면 공기 흐름이 없는 거고요. 네. 요 팬을 돌리면 이 압력에 의해서 공기 순환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제품에 대한 온도 전달을 원활히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온도 편차가 이 센서가 이게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센서 하나 각자로 해서 온도 관리하기 때문에 요걸 같은 위치에 있으면 온도 편차가 안 생기는데, 떨어져 있으면 온도 편차가 생겨요. 그러면 요거는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 걸 민감하게 잡으면 요 하나는 꺼지고 요 하나만 안 꺼져요. 그러면 요 하나만 주장 켜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24시간 가동을 시키는 거고, 요런 냉장이나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온도 부분, 이 쿨러 용량하고 이 온도 편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안 돌려도 돼요.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되고. 근데 이제 계속 돌리면 전기료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냉동 창고만 돌리고 나머지 안 돌린다고.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재상이 없어요. 여기 재상 주기가 있긴 하지만, 보시면 재상을 죽여놓은 거예요. 재상 안 하고 자연 재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상이 없어요. 대신 재상에 있는 거는 순수하게 풀로
바람 순환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24시간 돌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24시간 동안 가동을 시키는 거 안 되고 어차피 이 부분은 작업 시간에 끄시고 작업 끝나면 끄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온도를 세팅되어 있는 이 13도에서 뭐 한 10도 이상 쓰시고 10도 이하로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 왜냐면 여름 같은 게 습하다 보면 적당히 많이 돼요. 온도 떨어지면 그만큼 얼이 많이 얼어요. 그러면 능력은 이건 뭐 0도까지 쓸 수 있어요. 솔직히 0도 이하로 최대한 원하는 데까지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못 쓰더라도 0도까지 쓸 수 있지만 네. 적상 위험성이 많아요. 제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도 이하를 하면 전기 히터를 넣어야 되는데 전기 히터를 넣으면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투자비가 많아져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 작업장은 거의 안 쓰는 부분이고 온도대는 쓰시되 만약 내가 10도를 쓰고 싶다. 그럼 10도까지 쓰십시오. 쓰시는데 태어날 때는 무조건 꺼주시고 그 다음에 가끔 뒤에 얼음이 많이 껴있는지 네. 그럼 봐주셔야 돼요. 그 팬에 끼는 거죠? 그 뒤에 뒤쪽에. 바람 나오는 데 말고 그 뒤쪽에 네. 냉각팬에. 네네. 그거 봐서 적당히 많이 끼면 그 원인을 잡아야 되고 그걸 녹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도가 안 떠요. 그러면 기계 쪽에 무리가 가서 기계가 이렇게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거. 이 온도 쓰는 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의 있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급동구, 특히 급동구하고 이 냉동구는 만약에 안 쓰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행에서 안 쓰신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꺼놓으시면 안 돼요.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꺼놓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기간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제 꺼놓으시면 물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물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제거 안 하고 돌리면 다 얼어요. 미끄러워지고 아니면 뭐 판넬이나 이런 쪽에 이제 얼음이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주의할 게 천정 속에 결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습을 잡아주셔야 돼요. 제습기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여름 오기 전에 제습기 설치해서 이 온도 차이에서 결로가 안 생기게 천정 속에 그렇지 않으면 이 판넬이나 이런 부분에 실리콘이 있지만 다 터져요. 그럼 물이 떨어지세요. 물기가 많이 생기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요 냉동목 창고 위에 많이 쌓이면 그 부분이 이제 판넬 사이에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얼음이 호소돼요. 그럼 얼음이 이렇게 밀어요. 그 판넬이 벌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 오기 전에 그 천정적 제습기를 세팅을 해서 제습을 하시고 뭐 이게 초봄까지 그러니까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안 틀어도 돼요. 제습은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대신 초봄 지나서 이제 더워질 때부터 이제 늦가을 들어갈 때 이제 초겨울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는 꺼놔도 돼요. 그동안만큼은 돌리셔야 제습기는 꼭. 그런 부분 아니면은 뭐 큰 문제 없고요. 두 번째는 요 건물을 전했을 때 위에 이제 스프레이 단열을 해놨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나 뭐 추가 공사 하실 때 천장 안에서 절단이나 불꽃이나 아니면 담배나 이런 걸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절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불꽃이 되면 요게 장시간 후에 발화가 되기 때문에 다 퇴근하고 그때 이제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정 속에서는 무조건 금연, 불꽃 나는 작업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천정부분 다실 때는 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배관이나 그런 거는 누르거나 끊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 천정 들어갈 때는 유의주식을 하게끔 해주시고 특히 배관이나 이런 거 밟으면 안 돼요. 그냥 돌아다니고 넘어다니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 돌아다니는 건 괜찮나요?
그냥 밟고 다니시는 게 괜찮아요. 뛰지 않고 출력만 다른 안 해요. 것만 건드리지만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배관이나 이거 닿지 않고 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선들이나 이런 게 걸려서 끊어지지 않거나 만약에 걸려서 이상이 있으면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찾지. 이 넓은 상태에서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 이쪽에 지금 신나 있는 저쪽에 네. 이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아, 전에까지. 지금 상태에 이상이 없는 거니까 괜찮고 나머지 뭐 통신이나 이런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다니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는 조심해서 다니시고. 걸거나 걸리지 마라. 네. 그것도 있지만 이제 너무 빨리 다니시면 막 머리를 짚고 막 이렇게 다치셔요. 근데 만약에 외국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만약에 쳤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렇긴 하니까. 거의 들어갔었죠. 이 때문에.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은 이제 해서 작업 지시하실 조심히 때 말씀을 드려요. 하실 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외국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근데 꼭 얘기해달라고 책임 추궁 안 할 테니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금방 에이스 해주는 거니까 뭐 그건 책임 추궁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유닛실에 네. 현수머리가 문제가 있어서 좀 짧아요. 그래서 이쪽에 전공구 하나가 뚫어서 네. 전공구가 이쪽에 없더라고요. 그때 네. 제가 전화했을 때 네. 뚫어서 이쪽 방향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근데 이 작업장 쪽에서는 결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위생실 이렇게 온도 관리 안 하는 데서 뚫어서 올라가는 게 나아요. 이 위생실이나 이런 데서 올라가는 게 나아요. 이 온도 관리하는 쪽은 나중에 천장에서 물기 생기기 때문에 이게 뚫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위생실이 진짜 그쪽에서 올라가게끔 지금 출구 상태가 있긴 하거든요. 이쪽엔 전혀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도 되고 여기서 넘어가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위생실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 위생실에서 하시면 돼요. 뭐 다른 궁금하신 거? 뭐 저희가 따로 수동으로 조작할 일은 웬만하면 이거 쓰면 되고.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 정지. 그다음에 온도 이거 팬 가동은 저희가 따로 수동으로 조작 안 해도 돼요. 그치 우리는 이거는 자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껐다 하면 알아서 가동이 되고 멈추고 그러고요. 만약에 이게 지우 가공실에 온도가 혹시 이거 문 그것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냉동 고문. 네. 냉동 냉장 다. 네, 냉동. 요번에 한번 거기다 멈춰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냥 껐다 켜기만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핸드폰 현장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봤었거든요. 되더라고요. 그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부분 다 원인을 이제 밝혀야 되니까 일단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설정 화면을 보시면 전자변 정지식 팬 운전을 정지해놨어요.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전자변이 닫혀요. 그럴 때 팬도 멈추게끔 되어 있는 거고 전자변이 닫혀도 운전을 계속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 네. 이는 1번. 네. 그 옆에 적혀 있는 대로.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제 운전이 되게끔 되어 있고 네. 재산 시에도 운전이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은 이게 2차 그 작업 해왔을 때 계속 돌 거예요. 멈추지 않고 시끄럽다고 하면 이거는 온도 떨어지고 꺼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온도 편차가 심하니까 계속 돌리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시끄러워서 돌리시는 게 나으니까 이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정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거의 이제 만드실 일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한 사람만 해서 만지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컴퓨터는 이제 끝입니다. 저 이사님 네. 혹시 정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백업 발전기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MCU나 뭐 그건 없어요. 이제 정전되면 이거 냉장 다 냉동 다 버스톱이에요. 스톱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비상발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파츠가 다르신 그죠? 거죠?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전력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내려가고 1, 2도 차이나 네. 재상 때문에 그 얼구하는 건 녹이면 되는데 네. 만약에 정전되면 여기에 있는 그
냉장 냉동 아니면 뭐 바로 들어온 거 이런 거 손실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발전기를 하나 노실. 만약에 정전이라는 거의 없지만 지금은 정전되면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막대하잖아요. 발전기는 또 다른 파트시고. 그러니까 이제 정전이 된다는 거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전에서 들어온 부분이 파손됐다든가 네네. 아니면 우리 그 여기 수배전 시설이 뭐 네네. 폭파됐다든가 당장 수정이 안 되는 저큰 근데 파손이 됐어요. 여름철에요. 네. 아시겠지만 네. 뜬금없이 물론 여기는 비상 발전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면 여기 손해가 수십억 될 수도 있어요. 있는 재고량만 해도. 그거는 이제 건축할 때 비상 발전을 네.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인데 네네. 그거는 이제 비용하고 관계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면적하고